결국 이것의 최종 목표는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남 선생님입니다. 즐거운 사회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법원 이 세 기관에서 국가 일들을 어떻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 세 기관, 국회와 정부와 법원 세 기관이 어떻게 나라의 일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국가의 일을 이렇게 우리는 세 기관이 나누어서 맡아서 한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국가의 일을 이 세 기관이 나누어서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랑스 루이 14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의 힘을 가지고 정치를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5살 때부터 왕이 됩니다. 이 루이 14세의 아버지 루이 13세가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루이 14세는 5살 때부터 이 왕이 돼요. 이 어린 조그만 아이가 왕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어린 루이 14세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이 대신 정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나이 어린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이 성장해서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대신 이 정치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프랑스에서도 이 루이 14세가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정치를 해줬었습니다. 이때 그 굉장히 많은 귀족들로부터 압박을 받게 돼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난 이 루이 14세는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자 이 강력한 왕의 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강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수차례 전쟁도 많이 하게 되고요. 왕의 힘을 점점 더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화려한 이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것을 짓게 됩니다. 이 베르사유 궁전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그런 궁전이었습니다. 사진 보여요? 여기가 바로 그 베르사유 궁전인데요. 선생님이 7년 전에 갔었던 그런 사진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베르사유 궁전은 정말 화려해요. 겉에 그 건물들 밖에는 막 금으로 막 장식을 해놓고요. 궁전 안쪽에도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며 놓았어요. 그리고 궁전뿐만이 아니라 이 정원도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보이세요? 여기는 너무 넓어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 엄청난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귀족들을 다 초대합니다. 귀족들을 초대해서 매일매일 연애를 즐기고 파티를 즐기고 흥청망청 도박도 하고 이러면서 이 귀족들의 돈들을 왕이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귀족들의 힘은 점점 낮아지고요. 이 왕의 힘을 점점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이 루이 14세는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길게 왕 생활을 하면서 정말 강력한 이 절대 왕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는 모든 권력이 왕에게 다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힘이 너무 세져서 왕이 마음대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요. 귀족들도 왕의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루이 14세가 죽고 70년 정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이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혁명이 일어나죠. 네, 그 이후에 프랑스는 좀 더 민주 정치에 가깝게 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 모든 힘이 이 왕에게 몰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정말 살기 힘들었던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이나 어떤 한 기관이 국가의 힘을 다 몰아서 갖게 되면 그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또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때 누군가 이렇게 견제를 해줄 그런 사람이나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국가의 권력을 한 명 또는 한 기관에게 몰아서 정치를 하지 않고요. 이 국가기관들이 이 권력을 나누어서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합니다. 그것을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국가의 권력을 국회와 그리고 정부 그리고 법원 이 세 기관이 나누어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이 권력 분립은 나라의 권력을 여러 기관이 나눠서 맡아서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중에 우리나라는 세 곳에서 나눠서 하고 있다라고 해서 삼권 분립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어떤 나라는 두 개 기관에서 나누어서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삼권 분립 세 개의 기관이 나누어서 합니다. 그 세 개의 기관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던 국회와 그리고 정부 그리고 법원 이 세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다른 말로 어떤 부라고 부른다 그랬죠? 네, 입법부. 법을 만들기 때문에 입법부. 입법부라고도 불리는 이 국회와 그리고 정부. 법에 따라서 나라의 일을 해가는 정부. 행정부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행정부. 그리고 국회와 정부와 마지막 법원.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법원. 사법부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사법부. 이 국회와 정부와 법원 이 세 기관이 나라의 일을 나누어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합니다. 이렇게. 국회는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고요. 정부도 마찬가지로 국회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회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법원도 마찬가지로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고요. 국회와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회와 정부와 법원 이 세 기관이 이 나라의 힘을 나누어서 맡아서 하는 것을 바로 이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삼권 분립, 권력 분립은 서로 무엇을 하냐면 견제를 합니다. 견제. 서로 견제를 해요. 서로 견제를 하고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균형.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서 결국 이것의 최종 목표는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게 해줍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삼권 분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국회와 정부, 법원 이 세 기관이 어떻게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회입니다. 국회는 정부에게 그리고 국회는 법원에게 서로 견제를 합니다. 먼저 국회가 정부에 대한 견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죠? 그 법을 바탕으로 정부가 제대로 나란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네,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부에게 하는 견제로는 국정감사가 있을 것이고요. 네, 또 그리고 탄핵 소추권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탄핵 소추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그리고 그 전에 한번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안이 올라왔었어요. 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 일정 비율 이상 찬성을 하게 되면 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을 탄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회에서는 이 정부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견제를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 탄핵 소추권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국회는 이 정부에게 견제를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또 국회는 법원에게도 견제를 하는데요. 어떤 견제를 하냐면 바로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이라는 견제를 합니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 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요. 이 대통령이 3명의 이 대법원 후보자를 국회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국회에서 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런 것들을 실시해요.
그래서 이 법원의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하는데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지 이 법원의 대법원장을 임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정부에서는 국회와 법원에 어떤 견제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정부의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하는데요. 법률안 거부권. 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정부에서 안 돼요, 싫어요, 그 법은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법원도 견제를 하는데요. 바로 이 대법원장 임명권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바로 대법관 임명권. 대법관 임명권. 이 정부의 대통령이 이 법원의 대법관을 임명을 하는데, 그것이 정부가 법원을 견제하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법원은 그러면 국회와 정부에게 어떤 견제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원이 국회를 어떻게 견제하냐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국회에서 만든 법이 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위헌이다, 헌법에 어긋난다 라고 하면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법은 위헌이기 때문에 법을 다시 만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위헌법률 심사재청권이라고 합니다. 위헌법률 심사재청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국회에서 만든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식으로 이 법원은 국회에 견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은 또 정부에 견제를 하는데요. 그것은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이라는 이름인데요. 적어볼게요.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 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부에서 어떤 명령이나 어떤 규칙을 제정했을 때 이 법원이 마찬가지로 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위배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것이 법원이 정부를 견제하는 방법인데요. 네,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막 어려운 낱말을 써가면서 막 적어놨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교과서에 이것들을 쉽게 예시로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살펴보면서 서로 국회와 정부와 법원이 어떻게 견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67쪽이에요. 교과서 67쪽에 보면 상권 분립의 사례 찾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사례를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가, 나, 다, 라 4개의 사례가 나와 있어요. 먼저 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대법관 후보자 3명 임명 동의안 국회에 제출.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 네, 이것은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걸까요? 이 대법관은 어디 소속이죠? 이 대법관은 법원이죠. 대법관은 법원의 사람인데, 이 법원의 그 대법관들을 누가 임명을 하냐면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런데 이 대법관 임명에 대한 동의를 누가 하죠? 네, 국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대법관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이 국회와 정부가 이 법원에 가하는 그런 견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정부와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나입니다. 법원 동성동본 금혼법 위헌 제청. 네, 법원이 이 법에 대한 위헌을 제청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법은 누가 만들어요? 네, 국회가 만들죠. 국회가 만드는데 법원이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 동성동본 금혼법 위헌 제청. 이것은 바로 이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가 되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청와대 국회 법률안 거부권 검토. 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정부 대통령, 이 대통령이 그 법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바로 이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청와대 국회 법률안 거부권 검토, 이것은 뭐냐면 바로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라입니다. 라. 국회 국정감사 시작. 네, 국정감사. 국회에서 하는 일에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이 국회가 바로 이 정부, 행정부가 법에 따라서 나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조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국정감사는 바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라. 국회 국정감사 시작. 이것은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상권 분립에 대해서 그리고 권력 분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국가의 일을 한 명 또는 한 기관이 맡아서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결국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권력 분립이라는 민주정치의 원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바로 삼권 분립, 세 개의 기관, 국회와 정부와 법원, 세 개의 기관이 나라의 일을 나누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권 분립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많이 들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삼권 분립. 그러면 이제 이 민주정치의 원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